2022 6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 교과서 개념학습 47쪽입니다. 47쪽. 요 독서론이죠. 독서론. 공감적 읽기.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죠? 독서론. 이거 공감적 읽기. 뭐 말 그대로 그냥 공감하면서 읽는다. 그죠? 뭐 작가든 뭐 거기 뭐 그 작품에 나오는 인물이든 그죠? 거기에 이제 공감하면서 읽는다. 뭐 나도 그렇다. 뭐 그죠? 그렇게 느끼면서 읽는다. 그런 얘기 같은데. 문제 보게 되면 뭐 그다지 뭐 다 내용 일치고 2번도 적용 추론도 결국 뭐 내용 일치였습니다. 그죠? 내용 일치였습니다. 적용하는 거네. 예. 내용 일치였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거 굳이 뭐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없죠. 그죠? 이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뭐 직접 풀어보시고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보면 돼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뭐 그래도 뭐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요약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본문 보고 문제 풀게요. 봅시다. 예, 요약합시다. 일단 1문단은 이제 공감적 읽기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 필요성이 나오는데, 정의는 뭐, 어떤 마음에 주목하면서 읽는다. 그죠? 그건 누구 마음? 그 뭐, 글을 쓴 사람, 작가의 어떤 마음, 거기에 주목하든가, 아니면 뭐, 작가가 만들어 놓은 그 인물, 그죠? 그 인물에 대해 뭐 주목하면서 읽는 거. 그게 이제 공감적 읽기다. 뭐 또 뭐 작가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나 아니면 그 작가가 써놓은 만들어 놓은 그 인물에 공감을 하거나. 어쨌든 마음에 주목하면서 읽는 게 공감적 읽기다. 그죠? 그 필요성은, 이제 공감적 읽기가 왜 필요한가요? 소통의 제약이 있는 가상 공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가상 공간이라는 게 채팅 같은 거, 그죠? 거기는 이제 표정도 없고, 목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오직 글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소통이 제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채팅 같은 거, 그죠? 그런 상황이 이제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늘어나죠. 가상 공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표정도 알 수 없고, 목소리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감적 읽기가 아주 중요해진다. 의미가 이제 중요성이 좀 높아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고, 일단 공감적 읽기를 하기 전에, 뭐, 기본적인 어떤 사실적 읽기. 그럼 뭐, 글자 그대로 읽는 거고, 그 다음에 글자에 나와 있지 않은 글 넘어서, 그죠? 텍스트를 넘어서 그 안에 있는, 그걸 또 추론내는 거. 추론적 읽기. 그죠? 그러니까 본문에 언급된 거, 사실적 읽기.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거, 추론적 읽기. 어떤 이걸 다 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글을 이해를 한 거죠. 그죠? 이해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감적 읽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제 요게 이제 선행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공감적 읽기는 이제 뭐 이해하기가 있고, 이제 감흥하기. 그 이해하기는 단순히, 그렇네. 참, 이게 좀 슬프겠네. 이해하는 거고, 감흥하기는, 나도 슬퍼지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이해하기는 어떤 인물이 막 슬퍼해.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얘가 슬퍼하는구나. 그거가지고 이해하기는. 감흥하기는, 나도 슬퍼지는 것 같아. 이게 나까지 이제 슬퍼지는 걸 이제 감흥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럴 때 이제 공감적 읽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비판적 읽기 얘기가 나오는데, 뭐 공감적 읽기나 비판적 읽기는 이제 어떤 좀 유사점도 있지만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뭐 사실적 읽기나 추론적 읽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공감을 하거나 아니면 비판을 하거나, 그죠? 그러니까 나도 생각이 똑같다라고 하면 공감이고, 난 그 생각에 반대야 하면 비판이겠지. 그죠? 요 두 개가 이제 읽고 난 뒤에 모든 걸 이해하고 난 다음에, 내가 동의를 하면 공감적 읽기고, 내가 동의를 하지 않고 비판을 하게 되면 비판적 읽기가 된다. 그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3문단을 보게 되면, 공감적 읽기 이제 적합한 게, 문학 작품, 뭐 시소설, 이런 게 이제 읽으면서 공감적 읽기가 적합하겠죠. 그죠? 시나 소설 같은 경우에 인물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공감을 하겠지. 그죠? 아니면 뭐 일기, 뭐 여행기, 일상 경험, 이제 블로그 글, 뭐 이런 것들에도 공감적 읽기가 적합할 수도 있고, 그다음 다 넘어서 친밀한 어떤 화제나 주제 이런 것들도 이제 공감이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로 뭐 중요한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그죠? 이거 그냥 정리한 거예요. 봅시다. 본문 봅시다. 예, 본문 1문단. 공감적 읽기는 채자가 몸채자잖아요. 그죠? 몸으로 읽는다. 몸으로 읽는다. 공감적 읽기는 채독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채독은 뭐냐? 설명이 돼 있네요. 글의 표면적 의미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글의 근본적인 의미를 깨달아 몸으로 느끼며 읽는 읽기다.
이게 채독이다. 이거 채독의 한 방법이다. 그죠? 몸으로 읽는다. 그죠? 완전히 확 느낀다. 그 얘기지. 그죠? 공감적 읽기. 이때 이제 근본적인 의미가 또 뭐냐? 근본적인 의미. 그게 뭐냐? 필자가 그 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나 의도, 필자의 심정이나 바람, 글의 의의 등을 아우르는 것으로. 그러니까 뭐 필자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 그죠? 그 통틀어서 얘기하면 그런 거지. 전달하고 싶은 거 그런 얘기지. 글의 표면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본질적이고 깊은 의미를 말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단순 표면적인 게 아니라 어떤 내면적인 거죠. 깊이 있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말하고 싶어하는 거, 전달하고 싶어하는 거, 필자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거, 그걸 이제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이제 몸으로 느끼고, 그죠? 나도 슬퍼하고 아니면 뭐 내가 이제 나도 화를 내고 뭐 이런 거지, 그죠? 그게 이제 공감적 읽기다. 그게 이제 채독이라는 거고, 그 채독 일종이 이 공감적 읽기다. 그죠? 경전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고 곱씹어서 그 뜻을 깊이 이해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선비나 수도사들의 읽기가 바로 채독의 전형이다. 이런 게 이제 꼼꼼히 읽고 생각하고 계속 이제 깨달았고 이게 하는 게 이제 채독이네요. 채독. 그죠? 공감적 읽기는 채독이 지향하는 본질적인 의미 중에서 사람의 마음에 더 주목하는 읽기다. 그러니까 채독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사람의 마음에 더 주목하는 게 이제 공감적 읽기다. 그죠? 필자 혹은 인물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같이 느끼고 반응하는 읽기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필자나 아니면 그 필자가 만들어 놓은 가상의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제 그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느끼고 반응하고 이게 이제 그 공감적 읽기다. 그죠? 대면 소통보다 상대적으로 소통에 제약이 있는 어떤 가상 공간에서의 소통. 이게 뭔 말이야?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이거 대면 소통은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목소리도 듣고 표정 변화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상 공간에서는 채팅으로 한다거나 아니 뭐 아바타 같은 걸로 얘기하면 표정이나 어떤 뭐 통화하면 목소리는 들리겠지만 아니 채팅 같은 거 치게 되면 목소리도 안 들리죠. 그죠? 단순히 글자밖에 없잖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통이 제약이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런 어떤 가상 공간에서의 소통 비중이 커지죠. 요즘은 직접 보는 것보다는 뭐 통화를 한다거나, 통화를 하게 되면 목소리는 들리는데 표정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어떤 소통 비중이 이제 좀 이런 어떤 가상 공간에서 소통 비중이 커진다. 통화, 채팅, 뭐 인스타,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래 상황에서 공감적 읽기는 더욱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공감적 읽기가 이제 그 공감하는 능력이 좀 많이 필요해진다. 그 이해가 되네요. 이문단. 공감적 읽기를 위해서는 먼저 텍스트에 서술된 그대로의 뜻을 이해하는 뭐 사실적 읽기 당연히 하지. 이거 공감적 읽기를 하려면 일단 읽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텍스트에 있는 서술된 그대로를 이해하고 사실적 읽기를 하고 그다음에 텍스트에 직접 서술되어 있지 않은 필자나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여 이해하는 추론적 읽기. 그러니까 짐작하여 이해하는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추론이죠. 추론. 그러니까 이 본문에 없는 거야. 그죠? 텍스트에 없는 내용. 그죠? 텍스트에는 직접 서술되어 있지 않은 필자나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여 이해하는 추론. 읽기가 이제 선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지문 풀 때 그렇죠. 지금 본문에 없어. 근데 이제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 이제 추론해서 풀어라 그 얘기잖아요. 그죠? 추론. 이제 이게 선행돼야 된다. 당연하지. 일단 사실적 읽기. 일단 글자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글자가 담고 있는 그 글자를 넘어서 어떤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추론해서 알아내는. 말 그대로 그냥 단순히 읽기죠. 그죠? 읽기입니다. 읽기를 하는 게 선행이 돼야 되지. 선행이 돼야지만 이제 공감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뭔 말하는지 알아야 내가 공감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공감적 읽기는 복잡하고 총체적인 현상이다. 그지? 단순한 건 아니지.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이제 동의까지 해야 되는 거지. 그죠? 나도 그렇네.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도 그렇다. 나도 슬프다. 이런 얘기 나와야지. 그런 총체적인 현상이지만 그 과정은 크게 이해하기와 감흥하기로 나눌 수 있다. 과정이 이해하기와 감흥하기로 나눌 수 있대. 이해하기는 필자 혹은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심정에 처해 있는지 그 마음을 파악하는 거. 이해한다. 네가 슬픈 게 왜 슬픈지 난 이해가 된다. 그 다음에 감흥하기. 그의 마음을 따라서 같이 느끼고 반응한 것이다. 나도 눈물이 나고 뭐 이런 거죠. 공감적 읽기는 비판적 읽기와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다. 비판적 읽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비판적 읽기. 공감적 읽기는 비판적 읽기와 함께 이루어지기도 한다. 비판적 읽기는 공감적 읽기와 같이 텍스트의 내용 파악을 넘어서 그러니까 뭐 비판적 읽기와 이제 공감적 읽기는 함께 이루어진다. 그죠? 비판적 읽기는 공감적 읽기와 같이 텍스트의 내용 파악을 넘어서 그에 대한 독자 나름의 의미 부여 행위가 작동하는 읽기로 둘 다지. 그죠? 비판적 읽기도 그렇고 공감적 읽기도 그렇잖아요. 어떤 걸 읽었는데 나 공감을 해. 어떤 걸 읽었는데 난 공감 안 해. 비판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거 아니면 이거지. 그죠? 공감하거나 비판하거나 반대 개념이지. 그죠? 그거는 이제 뭐 읽고 난 뒤에 완전히 다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가 다 되고 의미를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그 내용에서 동의를 할 건가? 아니면 나 동의를 하지 않을 건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동의를 하면 공감적 읽기, 동의를 하지 않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비판적 읽기. 그죠? 이래 보는 거지. 텍스트의 내용과 텍스트의 내용 혹은 필자의 마음과 거리를 두고 의심하고 부정하여 거부하는 태도로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공감적 읽기는 반대 개념이고 완전히 공감하는 거고 비판적 읽기는 텍스트의 내용 혹은 필자의 마음과 이제 거리를 두고 그죠? 의심하고 부정하고 그죠? 거부하고 뭐 이런 거지.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해갖고 그런 태도로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이제 비판적 읽기다. 반면 공감적 읽기는 인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다가가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로 부여한다. 그러니까 공감적 읽기와 비판적 읽기가 완전히 반대 개념이지. 그죠? 비판적 태도가 강하면 그만큼 공감적 태도는 약화되고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죠? 비판적 읽기와 공감적 읽기는 이제 완전 반대 개념이다. 공감적 읽기와 비판적 읽기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뭐 그런 어떤 공감적 읽기와 이제 비판적 읽기인데 반대 개념인데 다양한 양상이 있대. 어떤 양상이 있느냐? 예를 들어 공감적 태도와 비판적 태도가 이제 균형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요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공감하고 요 부분에서는 조금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섞일 수도 있고 공감적 읽기를 먼저 수행한 다음에 태도를 바꾸어가지고 비판적 읽기를 수행하는 것과 같이 공감적 읽기와 비판적 읽기의 작용에 이제 시차를 둘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좀 공감을 했는데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죠? 의심하고 비판하는 거. 뭐 뒤에 얘가 있죠. 맨 처음에 뭐 지갑을 잊어버렸다. 저거 노트를 잊어버렸나? 노트를 잊어버려갖고 막 하니까 야 막 안 됐네 하다가 좀 시간 지나고 보니까 자식이 바보같이 부주의했구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나중에 비판으로 돌아가는. 그죠? 네가 잘못했네.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죠? 시차를 둘 수도 있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분단. 지금 이제 뭐 공감적 읽기에 대한 어떤 정의와 이제 그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 공감적 읽기와 이제 그 공감적 읽기를 하기 전에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를 그러니까 선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감적 읽기를 하는데 그 공감적 읽기는 이해하기와 감흥하기로 나눠진다. 그죠? 그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비판적 읽기에 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공감적 읽기와 이제 비판적 읽기는 반대 개념이다. 근데 이제 뭐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균형을 이루거나 아니면 어떤 게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양상을 띌 수가 있다. 그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문단. 3문단. 공감적 읽기에 이제 적합한 텍스트로 우선 시,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을 들 수 있다. 이건 이제 그 공감적 읽기는 이제 뭐 어떤 글을 공감적 읽기를 할 건가라고 묻는 거지. 시와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 그죠? 어떤 뭐 이런 거는 이제 시는 뭐 자기 얘기를 하는 거고 소설도 마찬가지 자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가상의 인물을 만들거나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공감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하겠지. 근데 어쨌든 뭐 공감적 읽기를 하기에 적절하다, 적합하다. 시소설 같은 문학 작품. 시의 대부분은 시적 화자의 이제 정서가 주 재료죠. 그죠? 시적 화자가 뭘 하고 있다 이게 시잖아요. 그죠? 그것만 파악되면 문제가 다 풀리죠. 그다음에 소설은 소설과 같은 서사물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사건과 그에 결부된 우리의 마음들이 이제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죠. 가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얘기들을 하는 거지. 그죠? 우리의 마음을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자료로 적합하다. 어쨌든 뭐 소설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그 뭐 공감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나 소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공감적으로 읽기가 좋다. 공감적 읽기가 좋다. 공감적 읽기 하기에 적합하다. 그죠?
신화 소설이 아니더라도 필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공감적 읽기에 적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신화 소설이 아니더라도 어떤 필자의 마음이 담겨 있어. 뭐 수필 같은 거죠. 여기 뭐 일기, 여행기, 일상적으로 담겨 있는 글의 블로그에다가 뭐 내 일상을 적는 거잖아요. 그건 뭐 그게 뭐 수필 비슷하지, 그죠? 뭐 이런 거에도 이제 역시나 이런 어떤 필자의 마음이 담겨만 있다면 그 필자의 마음을, 필자의 마음, 사람의 마음, 여기에 주목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 주목하며 읽는 게 공감적 읽기니까. 또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면 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다 하면 공감적 읽기가 가능하다, 그죠? 적합할 수 있다. 뭐 일기, 여행기, 뭐 일상적 경험이 담겨 있는 블로그 글 등이 이제 대표적이다. 그럼 글 필자의 마음만 담겨 있으면 거기에 이제 공감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이거 뭐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글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한다는 게 그 필자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니까, 그죠? 마음이 없으면 공감이 안 되지, 그죠? 장르의 유형이나 이거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뭐 글을 썼는데 거기에 펜에 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쭉 정리를 해놨어. 그럼 공감이 됩니까? 공감하는 게 아니죠.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 이거 뭐 이 펜에 뭐 여자친구가 줬는데 여자친구가 막 헤어지고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죠? 그러면 뭐 거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지, 그죠? 장르의 뭐 유형이나 종류뿐만 아니라 텍스트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화제나 주제도 공감적 읽기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니까 뭐 화제나 주제에도 어떤 그 마음이 담겨 있다, 그 마인드가 담겨 있다, 라고 하면 공감적 읽기가 가능하다, 그 유발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겁니다. 뭐 아까 말했듯이, 그죠? 공감적 읽기에 적합한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시, 소설, 문학 작품인데, 그죠? 뭐 읽기, 여행기, 일상의 경험이나 블로그 글 이런 수필들 또 다 되고, 그다음에 친밀한 화제나 주제 이것만 있어도 마음만 담겨 있으면 뭐 어떤 글이든 다 이제 공감할 수 있다. 독자의 삶과 직접적인 으로 연결되어 있는 독자에게 친밀한 화제나 주제의 텍스트라면 그 독자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독자에게 친밀한 화제나 주제의 텍스트, 그러니까 독자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런 어떤 화제나 주제가 담겨 있는 텍스트라면 공감하면서 읽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지, 뭐 나에게 직접 뭐가 돼 있다, 우리가 이제 수능 같은 거나 아니면 그죠, 그런 거에 관한 글이 있으면 공감이 되겠죠, 그죠? 가능성이 더 커질 공감하면서 읽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뭐 그런 얘기지. 어렵지 않죠, 그죠? 이런 것들이야 뭐 어렵지 않지. 금방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예, 문제 봅시다. 문제 이건 뭐 어렵지 않죠. 다 뭐 단순 내용 일치입니다. 봅시다. 공감적 읽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감적 읽기를 이해한 내용, 공감적 읽기를 쭈루루 딱 설명했잖아요, 그죠? 요거에 대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단순 내용 일치네. 1번 채독의 양상인 공감적 읽기는, 채독의 양상이라 그랬잖아요. 채독의 뭐 채독의 한 양상, 한 종류인 어떤 공감적 읽기는 뭐죠? 채독의 한 종류로 그랬잖아요. 채독의 한 종류다. 채독의 한 양상. 한 종류는 공감적 읽기는 사람의 마음에 이제 주목하는 읽기다. 사람의 마음을 주목하는 읽기다. 사람의 마음에 더 주목하는 읽기다. 그죠? 그냥 대놓고 단순 내용 일치. 2번 시와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은 공감적 읽기를 경험하기에 적합한 자료다. 아니, 그것도 뭐 단순 내용 일치잖아요, 그죠?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 적합하다, 그죠? 3번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감적 읽기를 먼저 해야 한다. 뭐 이런 거 나오죠. 수능에서 이런 게 있었지. 어떤 게 먼저냐, 그죠?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공감적 읽기를 먼저 해야 되느냐? 아니죠, 그죠? 얘들이 먼저지.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를 해야지 이게 뭔 내용인지 알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적 읽기라는 게 그 텍스트 그대로 다 이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추론적 읽기는 텍스트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을 알아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해하는 거지. 완전하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공감적 읽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어떤 게 뭔지, 선행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1-3 여기 있네. 추론적 읽기가 이제
이제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가 선행돼야지 이제 그 공감적 읽기가 가능하다. 그죠? 선행돼. 요 두 개가 이제 선행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선행. 먼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공감적 읽기는 나중이다. 후행이다. 그죠? 틀렸죠? 답 3번입니다. 4번. 가상 공간에서의 소통 비중이 커지면서, 그렇지? 가상 공간의 소통 비중이 커진다 그랬잖아요. 채팅, 인스타 이런 거, 그죠? 근데 가상 공간의 소통 비중이 커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근래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때 커지면서 공감적 읽기는 그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그죠? 그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그럼 또 더욱 필요하다. 그죠? 그냥 단순 내용을 칩니다. 5번. 텍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화제나 주제가 독자의 삶과 직결된다면, 화제나 주제가 독자의 삶과 직결된다면 공감적 읽기의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지. 이게 내 삶과 직결돼. 어떤 화제나 주제가, 그죠? 그런 것들이 막 내 삶과 독자의 어떤 친밀하게, 독자의 삶과 직접적으로 딱 된다. 그러면은 공감이 되겠지. 그죠? 아,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그죠? 내 삶과 딱 직결되니까,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죠? 가능성이 더 커진다. 단순 내용을 칩니다. 2번. 다음은 학생이 자신의 읽기 과정을 기록한 글이다. 읽기 과정, 이렇게 읽은 과정을 써놨네요. 과정 기록한 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A1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봅시다. 겨울방학에 책을 읽었대. 배낭 하나만 메고 세계 여행을 한 필자가 자신의 경험과 느꼈던 바를 기록한 내용이었다. 어떤 사람이, 책을 쓴 사람이 배낭 하나만 메고 여행을 갔대요. 세계 여행을 갔대. 내가 몰랐던 곳에 대한 정보가 많아서 글이 무척 흥미로웠다. 여행 중 버스에서 자신의 여행 기록을 담은 중요한 노트를 도둑 맞았다고? 너무 놀라서 울고 말았다는 내용을 읽으면서 필자가 이제 크게 상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뭐 그럴 수 있지, 그죠? 해당 부분을 읽으면서 오랫동안 썼던 일기장을 지하철에서 잃어버려서 슬펐던 경험이 떠올라서 내 경험이 있었구나, 그죠? 이 학생이 자신도 이제 책을 일기장을 잃어버려가지고 슬펐던 경험이 있네요. 떠올라서 필자의 상심이 나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다. 이야, 공감적 읽기네요. 공감적 읽기, 그죠?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이 책을 읽게 되었을 때 다시 읽었는데 시차를 뒀네요. 시차, 그죠? 필자가 여행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전달하는 과정에 필자의 주관적인 관점이 좀 지나치게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좀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한 주관적인 관점. 그게 지나치다. 예를 들면 여행 기록을 담은 노트가 없어졌다는 것은 필자의 부주의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는데, 도둑 맞았다 라고 표현한 부분은 좀 그런 경우. 그러니까 도둑 맞은 건지 잃어버리는 건지 어떻게 아냐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봅시다. 1번. 비판적 읽기로 돌변했네요. 그죠? 맨 처음에 공감을 했다가 같이 막 울고 슬퍼했고 막 눈물 짜다가 생각해 보니까 사실 잃어버린가 도둑 맞은 게 아니고 잃어버렸네 이거. 이렇게 이제 비판적 읽기로 돌변하는 거죠. 그죠? A. 책을 쓴 필자의 마음이 담겨 있으므로, A가 이 부분이죠. 그죠? 이제 필자가 뭐 세계 여행을 했다. 그 이제 느꼈던 바를 기록한 내용이었다. 필자의 마음이 담겨 있으므로 그 마음에 주목하여 읽으면 공감적 읽기가 가능하겠군. 그렇지. 필자가 자신이 어떤 능력, 자신이 경험한 경험과 느꼈던 바를 기록했다. 느꼈던 바. 마인드가 들어있네. 마음이 들어있네. 이때 마음에 주목하여 읽으면은 공감적 읽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공감적 읽기가 가능한 글은 어떤 마음이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마음이 들어있어야 돼. 공감적 읽기는 어쩌고 사람의 마음에 주목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시나 소설. 필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공감적 읽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 뭐든 간에.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주목하면서 읽으면은 뭐 이런 느꼈던 바 있으니까 마인드가 들어가겠네. 그러면 공감적 읽기가 가능하다. 오케이. 2번. B는 책을 쓴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B가 뭐였지? 도둑 맞아가지고 울었다. 상심이 크다. 클 거다고 생각했다. 오케이. 이해가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노트를 도둑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상심이 컸겠네. 그 상황을 나는 이해가 돼. 오케이. 바탕으로 그 필자의 마음을 파악하는 이해하기를 하고 있군.
이해하기가 뭔가 필자 혹은 자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심정에 처해 있는지 그 마음을 파악하는 것. 그 마음이 파악이 됐죠. 그죠? 노트를 도둑 맞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상심이 크겠네. 이해를 했다. 오케이. 3번 C. 썼던 내가 이제 지하철에서 일기장 잊어버린 거. 그래갖고 나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다. 나도 이제 갑자기 막 슬퍼진다. 나도 눈물을 흘린다. 그죠? 화제에 대한 친밀성을 바탕으로 친밀하지. 왜 친밀해? 나도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죠? 책을 쓴 필자의 마음을 같이 느끼는 감흥하기. 감흥하기는 그의 마음을 따라서 같이 느끼고 반응하는 것. 같이 느끼는 것. 나도 눈물이 흘러. 그죠? 왜? 나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친밀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사건을 접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친밀하다. 감흥하기를 하고 있다. 오케이. 나도 이제 상심이 슬펐던 경험이 떠올랐다. 나도 눈물이 났다. 그죠? 그 다음에 D.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일책을 읽게 되었는데 너무 좀 이 자식이 아닌 것 같다 이거. 주관적 관점이 너무 좀 지나친 것 같아. 이게 좀 갑자기 돌변, 비판. 그죠? D. 시차를 두고 같은 책을 읽으면서 이전의 태도를 바꾸어서 그죠?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비판적 읽기를 수행하고 있다. 그죠? 시차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 2-4. 왜냐? 시차를 둘 수도 있다. 그죠? 이거 뭐 공감적 읽기와 비판적 읽기가 이제 그 동시에 어떤 뭐 균형을 이룰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가 있다. 뭐 공감적 읽기를 먼저 하고 비판적 읽기를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비판적 읽기 먼저 하다가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공감적 읽기로 갑자기 돌변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런 양상, 다양한 양상, 그게 양상이다. 양상. 그죠? 그런 어떤 뭐 태도를 바꿔가지고 비판적 읽기를 수행하고 있다. 맞죠? 그죠? 이건 뭐 맨 처음에는 막 슬프다 막 나도 예전에 일기장 잊어버려가지고 슬펐던 경험이 있는데 그렇네 이해가 돼 막 공감에 감흥이 돼라고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자식 이거 자기가 좀 부주의했구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비판적 읽기로 돌변했다. 5번 여행 기록을 담은 노트가 없어졌다는 것은 필자가 이제 부주의해서 잃어버린 걸 수도 있는데 도둑 맞았다고 하는 것도 너무 좀 과하다. 너무 좀 지나치다. 그죠? 주관적 관점이 너무 지나치다. 2. 사건의 발생의 원인을 그죠? 사건 발생의 원인을 주목한 거지. 야, 이거 도둑맞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잊어버린 거 아니야? 주목. 여기까지 맞죠? 책을 쓴 필자의 마음과 거리를 두고 의심하는 태도. 그치? 너 그거 잊어버린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태도를 약화시킨다고 아니지 강화시킨 거지. 틀렸죠? 그죠? 문제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웠습니다. 어차피 뭐 독서로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 넘어갑시다.